손님 머리 망쳤다고 이혼하자고. 그 순간 나는 가위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도장 찍어드릴게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 15년간의 복수가 지금 시작되는 거였다. 추석 새벽 4시, 아직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이미 부엌에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른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상태였다. 며칠 전 하루 종일 파마를 말아주다가 손목을 삐끗한 부상 때문이었다. 또 아프네. 작은 소리로 혼잣말하며 손목을 주물렀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추석 음식은 누군가는 준비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언제나 나였다. 거실에서는 남편 성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어젯밤 늦게까지 중고차 매매상에서 일하고 와서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자고 있었다. 나 역시 추석 전날까지 손님들로 가득 찬 미용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추석 음식 준비는 여전히 내 몫이었다. 여보, 일어나서 좀 도와줘요. 작은 소리로 불러봤지만 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불러봤다. 성호 씨, 일어나요. 차례 음식 준비해야 해요. 성호가 뒤척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잖아. 너 혼자 하던 거 계속해.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래, 나 혼자 하던 거 계속하자. 중얼거리며 물을 썰기 시작했다. 그런데 칼질하는 손이 평소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마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문득 생각했다.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추석 아침에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우리 딸이 너무 고생한다고 하시며 함께 음식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 일 것 같아요. 작은 소리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방을 힐끔 봤다. 가방 안에는 며칠 전 미래가 건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성호가 거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가방을 닫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수정아, 물 좀 가져다 줘. 성호가 겨우 일어나서 소파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구겨진 채로 말이다. 네, 잠깐만요. 찬물을 컵에 따라 성호에게 가져다 줬다. 성호가 물을 받아 마시면서 나를 힐끔 봤다. 오늘 어머니 몇 시에 오신다고? 10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좀 더 주무셔도 돼요. 성호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래, 그럼 좀 더 잘게. 성호가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성호 씨, 혹시 요즘 뭔가 걱정거리 있어요? 성호가 순간 몸을 굳혔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거리? 별거 없어. 왜 갑자기 그런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자주 문자 확인하고 밤에 전화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성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냥 매매상 일이야. 신경 쓰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네요. 성호가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더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게 의외였다. 뭔가 이상하네. 평소 같지 않아. 성호가 중얼거리며 다시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다. 한편 부엌에서는 내가 혼자 음식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 손목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추석 음식을 준비했다. 그때만 해도 성호는 몰랐다.
내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걸 말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은 정말 달랐다. 내 눈빛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다. 오전 10시 정각, 시어머니 이영옥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게 당당하고 거침없었다. 왔다. 영옥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급히 나와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영옥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나? 잠을 못 잤나? 나는 손목 파스를 살짝 만지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영옥이 부엌 쪽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음식은 다 했나? 이 시간까지 준비 중이면 늦은 거 아니야? 거의 다 준비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때 성우가 방에서 나왔다. 아직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옷도 대충 입은 채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영옥이 아들을 보며 반가워했다. 응, 우리 아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나? 수정이가 혼자 고생하고 있잖아. 성우가 대충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수정이가 더 잘하는데 뭘.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만 되죠. 영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긴 하지. 남자는 부엌일에 별로 소질이 없어. 그래도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나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혼자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영옥이 내 말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다. 평소 같으면 아니에요. 성호 씨가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이상했다. 수정아, 너 오늘 뭔가 다르네.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가요? 평소와 같은데요. 영옥이 거실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며 말했다. 음식은 잘 준비한 것 같네. 그런데 국은 어디 있어? 아, 국은 아직 간을 맞추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영옥이 또 말했다. 수정아, 그 손목은 언제까지 아플 거야? 보기에도 안 좋고. 나는 손목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요. 미용실 일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영옥이 혀를 차며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성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수정이가 요즘 좀 예민해요. 사소한 것도 잘못하고 그래서. 내가 부엌에서 나와 성우를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변명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래, 그럼 더 조심해야지. 추석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 영옥이 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수정아, 오늘 음식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리며 신우이 지혜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좀 더 활기찼다. 영옥이 딸을 보며 반가워했다. 우리 딸 왔구나. 수정이가 음식 준비하고 있어. 지혜가 부엌을 힐끔 보며 말했다. 올해도 수정 언니가 다 준비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지혜가 성호를 보며 말했다. 오빠는 뭐 했어? 설마 지금까지 잠만 잤던 거 아니야? 성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름대로 도움 준 거 있어. 영옥이 성호를 보며 말했다. 아들아, 그래도 아내가 고생하는데 좀 더 신경 써줘야지.
성우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성우가 핸드폰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중요한 문자가 온 것 같았다. 성우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성우가 서둘러 화장실로 향하자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성우의 행동이 요즘 자주 이상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였다. 영옥이 나를 보며 말했다. 수정아, 너 요즘 성우하고 사이 어째? 뭔가 어색해 보이는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평소와 같아요, 어머니. 지혜가 끼어들며 말했다. 오래 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그래요. 영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그래도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해. 나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국간 좀 더 맞춰보고 올게요. 부엌에서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했다. 매년 이런 추석이 반복되고 매년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하지만 올해는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나온 성우가 살짝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성우야, 뭔 일 있어? 영옥이 아들을 보며 물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매매상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내가 부엌에서 나와 성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성우 씨, 매매상 일이 그렇게 급해요? 성우가 나를 보며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추석이니까. 하지만 내 말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성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성우는 그때만 해도 몰랐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것도. 오후 2시 추석 음식을 모두 차려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우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눈에 띄었다. 밥을 한 숟가락 먹고 핸드폰, 또 한 숟가락 먹고 핸드폰을 보는 시기였다. 영옥이 성우를 보며 말했다. 성우야,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치워두지 그래. 예의가 아니잖아.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매매상에서 연락이 자꾸 와서요. 지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오늘 추석인데 매매상에서 연락이 와요? 성우가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 응. 급한 거래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바로 그때 성우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메시지가 온 거였다. 성우가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려고 하다가 내 시선과 마주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급한 일이면 받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성우가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추석인데 일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권하는 게 의외였다.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확인하지 뭐. 하지만 성우의 시선은 계속 핸드폰으로 향했다. 뭔가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식사를 마치고 영옥과 지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성우가 슬쩍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응, 나야. 맞아요. 오늘 말하기로 했죠. 서류는 준비됐어요? 아, 그래요? 성우가 방에서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게 들렸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럼 내일 은행에서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성우가 통화를 끝내고 방에서 나왔다. 그런데 표정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수정아, 설거지 다 했어? 아직 좀 남았어요. 성우가 부엌 근처를 서성이며 말했다. 수정아, 내일 오전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그래. 나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물었다. 어디 가는데요? 아, 그냥 거래처 만나기로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저도 내일 나갈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성우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다. 너도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성우가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떤 친구?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미용학원 동기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성우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래. 그럼 좋네. 그런데 성우는 그 친구가 변호사 한미래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도 말이다. 오후 3시쯤 성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성우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랍 안에 USB 하나가 보였다. 나는 재빨리 USB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이게 뭐지?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 나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대출 신청서. 이게 내 명의로 되어 있네. 내 명의로 된 대출 서류를 보며 당황했다. 분명히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 대출이었다. 2천만 원. 이게 언제? 더 충격적인 건 보험 서류였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 청구서가 있었는데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내용이었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나는 손을 떨며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다. 모든 게 내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USB를 빼고 원래 자리에 넣었다. 성우가 나와서 나를 보며 말했다. 뭐해? 아,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리? 뭘 정리하는데? 서랍이 좀 더러워져서요. 성우가 자신의 책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재빨리 막아섰다. 아, 성우 씨. 거실에서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성우가 거실을 힐끔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같이 TV 보자고 하셨어요. 성우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거실로 향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확실해졌네.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미래에게 문자를 보냈다. 확인했어요.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곧바로 미래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준비는 다 됐어요. 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갔다. 성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계속 초조해하는 모습이었다. 영옥이 나를 보며 말했다. 수정아, 와서 같이 앉아. 드라마 재미있다. 나는 영옥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그런데 내 마음은 전혀 TV에 집중되지 않았다. 성우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험 사기까지 쳤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5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았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성우를 바라봤다. 성우는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지혜가 나에게 말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뭔가 예전과 다른 것 같던데요.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가요? 평소와 같은데요. 하지만 내 미소에는 뭔가 결심한 사람의 여유가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다. 영옥이 성우를 보며 말했다. 성우야, 너도 수정이 보고 좀 배워라. 요즘 수정이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
갑자기 일어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온 가족이 얼어붙은 듯 나를 바라봤다. 특히 영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춤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신나게 손을 치며 말했다. 정말 좋아요, 성호 씨. 정말 고마워요. 성호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야, 수정아, 너 정신 나간 거야? 왜 이렇게 나와? 나는 춤을 추며 대답했다.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이 든 거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맑아졌어요. 지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뭔가 이상해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지혜를 보며 밝게 웃었다. 괜찮다고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영옥이 나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수정아, 진정해. 이혼이 그렇게 기쁜 일이야? 나는 영옥을 보며 말했다. 네, 정말 기쁜 일이에요. 어머니도 축하해 주세요. 성호가 점점 불안해지며 말했다. 수정아, 그만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나는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요?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흔들며 말했다. 보세요. 도장 가져왔어요. 지금 당장 찍어드릴게요. 온 가족이 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완전히 당황했다. 특히 성호는 뭔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느낌에 초조해했다. 수정아,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준비했어요. 나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는 순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정식 이혼 서류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영옥이 기겁하며 말했다. 수정아,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다. 며칠 전에 준비했어요. 성호 씨가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낼지 알고 있었거든요. 성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성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 알고 있어요, 성호 씨.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언제 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춤을 추며 현관으로 향했다. 아, 손님이 오셨네요. 성호가 급하게 나를 막으려고 했다. 야, 수정아, 지금 누가 와? 나는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밀의 변호사입니다. 온 가족이 변호사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영옥이 당황하며 말했다. 변호사? 왜 변호사가 여기에? 미래가 나를 보며 말했다. 박수정 씨가 의뢰하신 이혼 소송건으로 왔습니다. 성호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말했다. 이혼 소송? 수정아,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성호를 보며 말했다. 성호 씨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변호사를 불렀어요. 뭔가 문제 있나요? 미래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접수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호 씨, 미래가 성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기 및 명의도용 건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성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뭐라고? 사기가 뭔 사기야? 미래가 차분하게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수정 씨 명의로 받으신 대출 2천만 원, 허위 보험금 청구 800만 원, 그리고 각종 서류 위조건입니다. 영옥이 기겁하며 말했다. 성호야, 이게 뭔 소리야? 정말 그런 일을 했어? 성호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미래가 USB를 꺼내며 말했다. 증거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김성호 씨가 직접 보관하고 계셨던 파일들이죠. 성호가 USB를 보며 당황했다. 그게 어떻게 여기에? 나는 성호를 보며 말했다. 성호 씨 책상 서랍에서 가져왔어요. 제 명의로 된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했거든요. 지혜가 오빠를 보며 말했다. 오빠,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성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미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내며 말했다. 그리고 3년 전 사기 전과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영욱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전과, 우리 아들이 전과가 있다고? 미래가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다. 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호가 나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수정아, 이게 뭐야? 우리 부부인데 왜 이렇게 해? 나는 성호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부부라고 했죠? 부부가 아내 몰래 명예 도용하고 사기치나요? 미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 성호가 급하게 미래를 막으려고 했다. 잠깐만요.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다. 범죄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가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요? 사기 및 명의도용 현행범이 있습니다. 주소는? 성호가 문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나는 막아섰다. 어디 가세요? 이제 시작인데. 영욱이 나를 보며 말했다. 수정아,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나는 영욱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15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셨나요? 영욱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 미래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김성호 씨는 조용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호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정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성호를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죠.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한 소리였다. 성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성호를 보며 말했다. 성호 씨, 먼저 이혼하자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경찰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거실 창문을 통해 번갈아 비치면서 온 집안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성호가 창문 쪽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이게 뭔 일이야? 정말 경찰이 왔잖아. 경찰관 3명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미래가 차분하게 문을 열어주자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수사과 박진우 경위입니다. 신고 접수된 사기 및 명의도용 사건으로 왔습니다. 영욱이 소파에서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 집에 왜? 박경희가 수첩을 확인하며 말했다. 김성호 씨가 계시나요? 성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인데요.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가 미래를 보며 말했다. 고발인이 한미래 변호사 맞으시죠? 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네주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고발장과 증거 자료들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USB를 받아보며 말했다. 이게 증거 자료인가요? 미래가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네. 피고발인 김성호 씨가 직접 보관하던 파일들입니다. 피해자 박수정 씨 명의로 된 각종 대출 서류와 보험 사기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박경희가 성호를 보며 말했다. 김성호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경찰관님,
이건 오해예요. 부부 싸움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부부 싸움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박경희가 나를 보며 말했다. 피해자 박수정 씨 맞으시죠? 이 대출들을 직접 신청하신 게 맞나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경찰관이 성호에게 말했다. 그럼 이 서명들은 누가 한 건가요? 성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박경희가 냉정하게 말했다. 복잡한 사정? 명의도용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김성호 씨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영옥이 아들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비틀거렸다. 아이야, 이건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충격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영옥이 내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피해자예요. 성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나에게 소리쳤다. 수정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성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1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이 성호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영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아이고, 가슴이 아파. 지혜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요? 응급 상황입니다. 주소는? 박경희가 상황을 보며 말했다. 일단 병원으로 모시고 수사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성호가 어머니를 보며 울먹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성호는 경찰차에 태워져 나가고 있었다. 영옥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정아,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나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말했다. 어머니, 병원에서 뵐게요. 구급차가 사라지고 경찰차도 떠나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지혜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언니,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흥, 이제야 진짜 끝났어. 미래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수정아, 정말 잘했어. 15년 만에 자유를 찾았구나. 사흘 후 마이너스 병원에서의 마지막 대화. 나는 조용한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결연해 보였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병실 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 어머니.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던 영옥이 고개를 돌렸다. 영옥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수정이 왔구나. 영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몸이야. 뭐 이런 거지. 그런데 넌 어떻게 지내?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이 돼서 왔어요. 영옥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이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걱정을 해주다니. 그래도 15년 동안 가족이었잖아요. 영옥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이라고. 나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영옥이 계속 말했다. 수정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성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거니까요. 영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런데 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 15년 동안 참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영옥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라고? 넌 정말 대단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몸은 챙기세요. 영옥이 내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수정아,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영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럴 자격이 없지.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요. 영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정아, 그래도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저답게 살 거예요. 한 달 후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따뜻한 봄 오후였다. 번화가의 한 건물 1층에 수정인의 헤어 앤드 뷰티라는 깔끔한 간판이 걸린 미용실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나는 하얀 가운을 입고 미용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다.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했다. 문을 열자마자 미래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수정아, 축하해. 정말 멋진 미용실이네. 고마워, 미래야. 내가 없었으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미용실은 따뜻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다. 내가 직접 고른 세련된 미용 의자들과 대형 거울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관엽식물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주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원장님, 컷 좀 해주세요. 여기 새로 생긴 미용실이죠? 네, 맞아요. 오늘 오픈했어요. 나는 정성껏 컷을 시작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꾸준히 들어왔다. 모두 내 실력에 만족해했다. 1년 후 마이너스 성공의 궤도. 수정인의 헤어 앤드 뷰티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용실이 되었다. 예약 없이는 받기 어려울 정도였다. 원장님 정말 실력이 좋아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할게요. 새로 오픈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대단해요. 어느 날 지혜가 찾아왔다. 언니, 정말 대박 났네요. 지혜야, 어떻게 왔어? 언니 미용실이 유명하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넌 어떻게 지내?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래? 네. 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2년 후 마이너스 운명적인 만남. 미용실은 더욱 번창했고 나는 직원 2명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어느 봄날 미용실에 한 손님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예약 없이 와도 될까요?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다. 어딘가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물론이죠.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컷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원장님, 이 미용실 혼자 운영하세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사업하기 쉽지 않은데 새로운 시작이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는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찾는 단골이 되었다. 이름은 박민준, 근처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였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준은 단순한 손님을 넘어선 존재가 되어갔다. 그는 항상 책을 한 권씩 가져와서 추천해주곤 했다. 이 책 정말 좋아요.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마워요. 요즘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원장님 같은 분이 읽으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미용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준이 미용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수정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카페에 앉아서 민준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수정 씨는 정말 강한 분인 것 같아요. 강하다기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낸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민주는 내 과거를 자세히 묻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나와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3년 후 마이너스 사랑의 고백. 민준과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전해 갔다. 그는 내 속도에 맞춰주었고 절대 재촉하지 않았다. 수정아, 결혼하자. 어느 봄날 저녁 미용실에서 민준이 조용히 프러포즈했다. 민준 씨, 급하지 않아도 돼. 내가 준비됐을 때면 돼. 나는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네, 좋아요. 4년 후 마이너스 결혼식.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참석했고 지혜도 와서 축복해 주었다.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지혜야. 어머니도 오고 싶어 하셨는데. 괜찮아. 이해해. 결혼식 마지막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7년 후 마이너스 완벽한 가정. 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그는 내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고, 나 역시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다. 미용실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고, 나는 미용 학원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서연이가 태어났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미용사가 될 거야. 5살 된 딸 서연이가 말했다.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해.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졌어? 나는 딸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어. 8년 후 마이너스 의외의 재회. 어느 날 오후 미용실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혹시 수정 씨 맞으세요? 돌아보니 영옥이었다. 많이 늙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 온화해 보였다. 어머니, 미안해요. 갑자기 와서 그냥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고마워요. 영옥이 미용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성공을 이뤘네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수정아,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성호는 2년 전에 출소했어요.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구나요. 당신이 옳았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났을 거예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수정아, 혹시 나중에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끔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옥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재 마이너스 10년 후. 나는 이제 47세가 되었다. 민준과의 사이에는 서연이와 함께 아들 준혁이도 태어났고 미용 사업은 체인점까지 확장되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8살 서연이와 5살 준혁이가 말했다. 저녁에 민준과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다. 여보, 행복해? 물론이죠. 당신은요? 나도 너무 행복해. 때로는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 꿈이 아니에요. 당신이 쟁취한 현실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15년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렇게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있으시다면 나처럼 준비하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변화를 위한 작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5년이 걸렸지만 나는 마침내 진정한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